여러분들은 남의 흠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저는 최근에 저희 시모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 떨어져서 손절을 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고 학원 원장인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얼마 전에 친정에 가보니까 배추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에? 엄마, 이거 뭐야? 무슨 배추를 이렇게 사놨대? 나 처음 봐.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저는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장을 하려고 했대요. 내가 너 이번 겨울에는 직접 담근 김치 좀 먹게 하려고 그런다. 왜? 우리 딸 건강한 음식 먹게 해주고 싶은데 좀 안 되니? 진짜? 엄마, 진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너무 감동이야. 맨날 학원 운영하느라 바쁜 엄마가 직접 김장을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김장은 안 해봤지만 막상 해보면 또 잘하지 않겠어? 좀 도와주라 딸. 초등에서 고등까지 보습 입시 학원을 하고 있는 엄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환경이 바뀌면서 저에게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김치를 담가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너를 위해서 사이사이 짬내서 배워봤지. 어때? 엄마 장하지? 치, 엄마 진짜 멋있어.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엄마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이 몰려왔어요. 나도 처음 해보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엄마도 도전이다 라고 하길래 웃기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30포기를 담갔죠. 와, 너무 빛깔이 좋다 엄마. 그치? 그러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맛이 어떨지. 엄마 너무 맛있다. 그치? 아삭아삭하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어머, 얘 이 정도면 소질 있는 거 아니니? 나 학원하지 말고 음식을 해야겠네. 나 밥 한 그릇 더 줘. 배 터지게 먹고 가게. 엄마랑 흰 쌀밥을 먹어보니 맛도 나쁘지 않아서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잘 먹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날 정말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집에 와서도 새 김치를 꺼내주니 남편은 이걸 어디서 해왔냐고 하더라고요. 맛이 나쁘지 않으니 사온 줄 알았겠죠. 왜? 맛이 어떤데? 별로야. 아니, 너무 맛있는데? 최근 들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이다. 우리 엄마 김치도 맛있긴 한데 여기서 사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치? 사실 이거 우리 엄마가 담가진 거다. 그래. 장모님이 웬일로 김치를 다 담그셨대? 엄마가 해줬다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니 고생하셨다면서 어머니께 잘 먹는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차 안에서 받았어요. 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 생기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너는 내가 무슨 일 생길 때만 전화해야 하는 사람이니? 아니요. 아침인데 이렇게 많이 전화를 주시는 게 드문 일이잖아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요. 시모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있지 그럼 하면서 말을 쏟아냈어요. 너는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너무 감정적으로 드러내며 말을 하니까 저도 아침 출근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직장 다니느라 한 번도 시모랑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친정에서 먼저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였더라고요. 김장을 처가에 사는 곳이 어디가 있어? 시댁에서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맨날 직장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꽁무니를 펴더니 엄마랑은 그렇게 잘 간가?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집에 김장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가봤더니 엄마가 혼자 하고 있길래 잠깐 도와준 거고요.
별것도 아닌 건데 왜 그러셔요? 이번 겨울에는 어머니 댁에도 김장하러 갈게요. 저는 최대한 잘 넘기려고 했는데 그 말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를 우습게 본다면서 시비를 또 걸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나를 이렇게 무시해놓고 어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라고. 어머니, 무시는 또 무슨 무시예요. 가족끼리 무시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들어보셔요. 아니, 됐다. 시어머니를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는 너랑 할 말 없어.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는 꺼버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희 시모는 엄청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평생을 집에서 아이들 기르는 것만 해왔고 아들 셋을 잘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죠. 주변에서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살림에서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너는 시집으로 왔으면 좀 배우는 태도가 있어야지. 살림에는 남을 나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누가 안심하고 집안일을 맡기겠어. 죄송해요. 배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건데 제가 더 잘할게요. 맨날 잘한다는 소리. 나 때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못하면 바로 혼나는 날이었어. 너는 진짜 운이 좋은 거지. 네, 저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말 듣고도 시원치 않게 하는 거 봐라. 다시 잘 들어. 빨래는 꼭 애벌을 먼저 하고 속옷은 곰팡이 피지 않게 좀 하고. 저는 사실 살림에 흥미도 없고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잔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알려주는 방법을 잘 따라할 수도 없고 꼭 그렇게 해야만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옛날 방식이 많아.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 사실 그게 전부라서 그러실 거야. 예, 그래도 잘 들어드려라. 야, 네가 듣고 있어봐. 어디 열불 안 터지나?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회사에서보다 여기가 더 심하다니까. 이번에는 이불 색깔을 이런 걸 고르면 안 된다나 뭐라나. 그리고 냉장고도 싹 열어보더니 다 정리하러 하고. 이제 사둔 것들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래. 근데 그 위치가 아프긴 하겠다, 네가. 처음 결혼을 할 때는 안 그랬어요. 저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다정한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막상 살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데리고 뭘 안다고. 나는 저리 옆으로 가 있어. 명절 때 음식을 하거나 무슨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저를 보면서 항상 너는 도대체 살림 뭘 배워서 온 거냐는 질문을 했었어요. 저도 제가 괜찮은 솜씨를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좀 불편해도 그냥 죄송하다고 배우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같이 일도 못하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러는 거니. 그래도 민영이는 고집이 없어서 어디야. 다른 애들은 더 고집 부리고 아예 오지도 않아. 그 정도 고집 부릴 것 같으면 아들하고 못 살게 해야죠. 살림도 못하는 게 무슨 주부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사실 시모는 워킹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하신 적도 있었지만 너무 바깥으로만 놔두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했죠. 어머니, 요즘에는 애들 아빠 월급 가지고는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제 또래는 다 경제활동하고 있고요. 살림을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말하는 거 보소. 네가 돈을 못 아끼니까 애들 아빠 번 돈으로 못 사는 거지. 뭘 그렇게 토를 달어. 참나. 네가 못하는 걸 남 탓하는 건 많이 배워서 그러는 거니? 어쩐 거니? 저는 그럴 때마다 말을 별로 하기가 싫었어요. 이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학원 원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뭐 하냐고 하는 식의 말들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랑하는 거야. 중요한 건 자식이 잘 자랐냐는 거지 밖에서 무슨 이름을 날리는지가 여자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학원 구경을 갔을 때에도 이 5층까지 돌아보면서 평생을 바쳤으면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깎아내렸고
엄마가 잘 오셨다고 반기면서 차를 내와도 뾰루퉁에서는 말을 덧붙였어요. 아하하, 학생들은 뭘 많이 배우고 있는데 따님은 살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웃기네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배워왔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 사돈이 그만큼 많이 바쁘셔서 그랬으려나? 아, 예. 저희 민영이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남의 자식 보면 다 그래 보여줘. 우리 자식 주기에는 아까운 것 같고. 아이, 근데 서로 좋아서 산다는데 저희가 할 말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딸이 검사나 판사 정도는 되어야 결혼을 시키나 했었는데, 아이, 또 막상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하단 말씀이십니까? 이건 주부로서 모자란 걸 말을 하는 건데,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서로의 자식이니 예쁘게 봐주면 어떻겠냐는 말이지요. 우리 사위는 너무 예뻐서 제가 맨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사돈. 엄마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서 시모의 말 한마디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그 뒤로도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을 못 배웠다는 말을 계속 듣고 그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아시고는 학원을 어느 순간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엄마, 학원을 왜 넘긴 거야? 그 잘 되던 학원을. 유지도 어려울 것 같고 나도 나이가 있잖냐. 이제 집에서 좀 뒹굴거리면 안 되겠니? 너도 다 결혼시켰는데. 그런 거라면 괜찮지만 엄마가 일하는 걸 워낙 좋아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죠. 아이고 됐네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또 배워나갈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괜히 저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엄마는 이제 나도 늙었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아는 믿음직한 후배에게 넘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일하던 사람이 집에서만 있으면 빨리 늙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그 뒤로 집에서 재밌게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리 원데이 클래스도 다니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시기도 했어요. 민영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사돈 말씀대로 살림도 배울 것이 있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밌을 정도까지만 해요, 응? 뭐 그러고 있는데. 곧 내가 마스터한 음식들 먹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길. 저는 그러다가 다치거나 좀 지치실까봐 그냥 쉬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면서 좋아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하시는 걸 보니까 솜씨가 좋으신 거예요. 처음엔 간단한 디저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맛이 좋았고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외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쿠키나 요플레가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쿠키보다 훨씬요. 아이고, 그랬어. 고맙네. 송순이 쿠키 좀 싸줄까? 네, 좋아요. 학교 가서 애들하고도 먹을래요. 시댁에 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모는 그거 누가 못 만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쿠키예요.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맛이 좋아요. 이게 뭐다니? 무슨 쿠키? 이번에 엄마가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정리하시고 요리 배우시는데 시범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맛이 나름 나쁘지 않아요. 참나. 이거 누가 먹는다고. 양념도 잘 안 해도 되고 손도 덜 가는 것들은 솜씨라고 할 수가 없지. 성준이, 할미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나 배부른데. 쿠키 많이 먹어서 이따 밥 먹고 가고 싶은데. 이따 밥 먹으면 귀한 거. 그리고 그런 불량식품 그만 먹고. 야, 봐봐. 그거 자격지심이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 내 전공 분야를 사돈이 더 잘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겠지. 근데 조만간 무슨 일 벌이지 않는지 잘 봐야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 그래봤자지 뭐. 난 모르겠다. 큰 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 그러다가 엄마가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김장을 하신 거였고
저는 차근차근 배워서 해내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시모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난리를 쳤던 거였죠. 그동안 50만 원씩 보내주면서 반찬을 항상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니네한테 꼴랑 50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식당 차리면 누구보다 잘 나갈 수 있다. 니네 엄마가 하는 사업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50 그거 주면서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김장을 누가 자기네 집에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의가 하나도 없는 거지? 비교할 마음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혼자 약이 올라서 저희 엄마까지 까내리니까 저도 화가 나서 받아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시모는 대든다고 난리였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 음식 먹으면서 우리 아이도 잘 자랐고 그동안 집안도 별 무리 없이 돌아간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가장 잘 알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그렇게 폄하시면서까지는 먹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셔요. 네가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시어미가 이 정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내가 해준 노력은 다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음식도 그만 보낼란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 안 해주실 거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게 어머니께 그렇게 큰 짐이 되었던 거면 그만해야죠. 그리고 집에서 쉬세요. 저희는 사다 먹으면 되니까. 저는 어머니랑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이고 역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딱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네. 알았다. 끊어라. 시모는 체념을 했다는 듯이 저에 대해서 비꼬면서 뚝 끊었어요. 저는 그 뒤로 대꾸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학원장으로 성공한 거랑 내가 살림 솜씨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아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야 그래도 네가 좀 더 참을 수도 있었잖아. 꼭 그렇게 어른하고 부딪혀야겠어? 굳이 만들 필요 없는 일을 만드는 거잖아. 뭐? 지금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잘못 안 했다는 거니? 그동안 고생해준 건 맞잖아. 당신 바빠서 집안일 제대로 못할 때도 맨날 와서 해주신 것도 맞고 음식도 그거 매주 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 성준이 튼튼하게 큰 것도 엄마가 신경을 써준 건데 그런 건 싹 잊어버리면 되겠냐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평을 안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노력해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했다면서 시모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는 거다. 알았어.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나도 인정해. 근데 우리 엄마에 대한 발언이 또 나오면 나는 못 살아? 그래, 고맙다. 나도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을 할게. 당신도 엄마랑 풀었으면 좋겠어. 짜증이 났지만 남편 말대로 이번만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진짜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시모가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또 꼬이게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자존심 내려놓자는 심정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시모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다가 3번 정도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고는 왜 찾아왔냐고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화를 죽이고 다가갔죠. 어머니께 죄송해서 풀어드리려고 왔죠. 왜 왔겠어요. 저 회사 점심시간인데 잠깐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을 뽑아서 봉투에 담아서 갔는데 죄송한 마음을 표시한다며 탁자에 내려두면서 예쁘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감정이 격했지 않나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며느리인데 어떡하겠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의 사랑과 노력을 잊었던 것 같아요.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니 시모가 진작에 그럴 것이지 받아 먹을 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오리발이었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좀 아쉬워? 김장 그거 뭐 누구 따라한다고 해서 좋은 줄 알아? 정식으로 배우고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서 해야지. 사돈이 한 거는 그냥 불량식품에 불과한 거다. 할 거였으면 애들 키울 때보다 그렇게 하시지. 내내 집안일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뭐 하는 일이라니. 저는 이때부터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화해를 청하러 온 며느리 앞에서 또 흉을 보다니 어이가 없었죠. 성준이도 그런 거 먹이지 말고 내가 한 음식이나 잘 먹여. 그리고 그거 몇 달이나 가겠니? 지금은 그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도 살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맨 바깥일만 하던 양반이 집안일 꾸준히 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깔깔 웃으면서 저희 엄마를 대놓고 디스하더라고요. 네가 살림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김장 그거 내가 매년 해주던 거 아니냐? 사실 내가 해준 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시시거리고 웃는지 몰라? 내 김치가 이 주변에서는 제일인데 그건 모르고.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친정 엄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길래 정말 선을 넘는다 싶어서 받아쳤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잘 풀려고 온 며느리한테 사돈 욕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저도 진짜 참으면서 왔는데 이런 말 들으려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시모는 안색이 바뀌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 네가 이래야지. 고운 색이건데 뭘 사과를 한다고. 네가 사과를 할 위인이니? 아니,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틀린 말 한 적도 없고 못할 말 한 적도 없다. 꼬장꼬장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다시 낚아채서 바로 박차고 나와버렸죠. 저 그래도 오늘 잘해보려고 온 거였거든요. 애들 아빠도 있고 어머니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분명히 저는 노력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발로 걷어차신 거예요? 저랑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저는 시댁 발붙일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나왔고 시모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고? 아이고, 네 선애야. 마음이 너무 상해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그래, 아유,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우리 딸. 사실 기분이 가장 나쁠 사람은 엄마인데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별거 없는 사람들이 뭔가 찔리면 반응이 크지 않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만 하다. 본인이 인정받는 분야였는데 내가 노력하는 걸 보니 싫을 수도 있지. 다음에 뵈면 풀어야겠네.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려. 언젠간 일이 제대로 돌아갈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셨죠.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그 후에 있을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며칠 동안 엄마랑 자주 붙어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 남편도 잦은 야근 때문에 집에 많이 없어서 아들하고 같이 친정이 자주 있었어요. 엄마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맨날 9시, 10시에 끝나니까 같이 있지도 못했는데. 그니까 우리 딸이랑 시간도 못 냈네. 앞으로는 많이 보내자.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성준이도 같이 데려와. 그런데 하루는 누워서 엄마랑 쿠키 만드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안사돈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저도 모르게 눌러버렸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받으면 되지 할 말이 있나 보지. 엄마랑 시어머니랑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 잘못 건 거겠지. 아휴 몰라 그냥 무시해. 우리 좋은 시간 깨트리지 말자고. 하지만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엄마는 그냥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최대한 나에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했지만 음량이 커서 다 들리더라고요.
아예 사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요. 시모가 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며느리 옆에 있냐? 왜 친정에서 애를 잡고 계시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네요. 이거 뭐 아주 막다자는 건지. 제가 무음으로 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았죠. 아이고, 막가자는 거는 아니고요. 애가 좀 지쳐서 제가 며칠 밥 좀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녁만요. 무음으로 해도 선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전달해 줄 말씀이라도 있을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요즘 짐작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맛있다고 며느리가 하도 말을 해서 저도 좀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손에서 폰을 빼앗아서 제가 받았어요. 사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대신 배추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한평생 남이 담가준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 아하하.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왜? 나도 그 김치 좀 먹어보자. 배추 100포기 너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3일 뒤에 갔을 때 김치통에 싹싹 담가서 추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엄마 김치가 어떤지 나도 먹어봐야 할 거 아니냐. 네가 그동안 보내준 반찬은 다 먹어놓고 고마운 건 친정엄마니까 나도 먹어봐야겠다. 성질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엄마가 있어서 참고 있었어요. 엄마는 다시 전화를 가져가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죠. 안 싸돈, 네네, 배추를 보내신다고요? 애들 집은 좁으니까 저희 집으로 보내시면 제가 잘 담가드릴게요. 아유, 우리 민영이가 맛있다고 소문을 냈나 보네요, 속도 없이. 걱정 마시고 보내세요. 네, 100포기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걸리실 텐데 원래 살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생하셔요. 아니,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이래 정말 유치하게. 아니, 엄마는 왜 또 김장을 한다고 하고 그래? 엄마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지? 너 좀 기다려봐. 그리고 몇 시간 뒤 용달에 배추 100포기가 실려서 왔고 엄마는 요즘 배추가 금값인데 돈이 많이 들었겠다고 크게 웃으셨죠. 저는 엄마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30분이나 있었을까 갑자기 봉고가 오더니 그걸 그대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채 태워서는 예전에 했던 학원 1층으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 지금 이 모든 상황 나만 당황스러운 거 아니지? 저 배추들 왜 여기로 가져온 거야? 민영아, 엄마 믿지? 좀만 있어봐. 너네 시어머니 바로 달려올 거다. 거기는 백반집이 있었거든요. 학원 애들도 많이 다니고 그 주변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당이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이고,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장님은 가게 앞으로 나와서는 깍듯하게 엄마에게 90도 인사를 했고 원장님 덕분에 좋은 도움 받는다고 연신 감사해 했어요. 원장님이 이번에 월세도 깎아주시고 저희 어려울까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었으면은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여기 식당 때문에 저희 건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뭐. 이전 건물주 때보다 원장님 때가 정말 장사하기 좋아요. 이번에 도와주신 것도 감사했고요. 무슨 소린지 들었더니 알고 보니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엄마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니 이 건물 주인이었어? 언제부터? 한 2년 정도 넘었죠. 학원이 워낙 잘 되지 않았습니까? 따님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얘 아이도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물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굳이 말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참 원장님 배 한번 크시네요. 저는 새삼 엄마가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싶었어요. 가늠도 안 가니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홀로 서기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차에서 갑자기 남편이 내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배추를 왜 여기다가 다 온 거요? 식당에.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니, 오늘 야근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야근하게 생겼어? 이게 지금 돈이 얼만데? 알고 보니 시모는 남편에게 배추가 어떻게 배송이 잘 되는지 보라고 했던 거고, 남편은 여기까지 몰래 차로 따라왔던 거죠. 식당 사장님은 남편을 보더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사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가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장사에 방해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얼른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사장은 안심했고 엄마는 조심히 가게 안으로 돌려보내셨죠. 아니, 왜 장모님 이거 다 아셨던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들어보니 사실 며칠 전 사장님께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남편하고 시모가 와서 1층에 사업을 할 테니까 나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건물주랑 사돈인데 빨리 안 빼면 말해서 나가게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워낙 윽박을 지르길래 뭔가 대화가 마무리가 된 줄 알았다는 거지.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미 건물주랑 상의가 되었으니 나가라고. 저 식당이 저번 달에만 마이너스라서 월세를 한 달 밀려 썼거든. 그걸 귀신같이 알고는 와서 그런 거지. 뭐라고? 아이, 도대체 왜? 이 건물을 가질 수도 없는 걸 알면서. 너희 시어머니가 식당을 내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저번에 우리 학원 왔을 때 식당 목이 좋다는 걸 보고 간 뒤로 그런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 너랑 사이는 안 좋아지고 나랑도 틀어지고 하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시모랑 남편은 사장에게 갑질이란 갑질을 다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녔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뒤에서 꾸미면서 앞에서는 아닌 척 하다니. 당신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당장 말해? 아니 왜 엄마가 식당을 차리고 싶은데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니 장모님이 건물 주더라고.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고 방법을 마련해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목도 좋은데 잘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어머는 자존심 있으니까 나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해보라고 난리를 쳤어.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 당신하고 김장훈을 싸웠던 시점이 그쯤이야.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터가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엄마 음식 솜씨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지. 참나. 그래놓고 우리한테 그 난리를 친 거야. 아무래도 장모님이 건물 주면 월세도 안 받을 거고 노른자 건물을 왜 모른 척 하겠냐 싶어서 몇 주 전부터 가서 그렇게 협박을 했던 거죠.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았던 거고요. 저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야, 너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들 살 풍리만 하니? 우리 집이랑 상의할 생각은 안 했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 다 저질러 놓고 이러는 거야?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집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면서도 너는 가만히 있었으면서 뭐? 사업을 도와줘? 웃긴 소리 하네 진짜.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을 빌면서도 그래도 상가 1층 식당 차리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엄마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평생이 꿈꿨던 건데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그러셔서요. 저로서도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예?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미 생각했던 수라는 듯이 차분히 대답을 했어요.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아니, 우리 딸을 도와주는 거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거네. 하지만 이건 욕심이고 나를 통해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네. 나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남의 속 긁어넣는 사람들과는 계약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나 부리고 말이야. 저 사람들은 어디로 나앉으라고? 엄마는 처음 보이는 강한 말씨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배추를 옮기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고는
엄마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예, 사돈. 안 그래도 배추 잘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백포기가 맞던가요? 아이, 긴가민가 한데 영상통화로 좀 보여드릴까요? 아, 예, 그러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영상으로 전환해서 시모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엄청 당황하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연신 물어봤는데요. 무슨 상황이기는요? 사돈이 탐내던 식당에서 김치를 담가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아, 뭐 같이 식사라도 하시려면 오시던지요. 아니 그게 무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갈 테니까. 아니 이게 무슨. 그러면서 전화가 끊어졌고 당장 가게 앞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오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시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는 혼이 났어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폰 밖으로 목소리가 다 들려왔죠. 너는 도대체 내가 너를 왜 보낸지 몰라.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오게 하냐고. 아니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나도 몰랐어. 그 진짜. 아이 잘사 끊어. 답답하니까들. 그리고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이깟 가게 상가 좀 내주면 뭐가 그렇게 덧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집을 항상 챙긴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돈. 이건 정말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딸을 시집 보내놨으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우게 하고 오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상가 시댁에 하나 내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제가 그동안 애들 살림살이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하도록 보태준 거는 그거는 아랑것도 않으시고 애들이 50씩 매달 붙여드렸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뭐죠? 아이 그게 수고비나 태는 줄 아십니까? 참나. 뭐 컴을 가지고 있다고 유세야 뭐야. 이제 와가지고 딸내 김장 챙겨주고 그러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려면 미리 하셨어야죠. 시모가 엄마한테 사돈은 뭐가 그렇게 고고하고 항상 잘 나가시냐. 시댁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냐고 계속 비꼬면서 말을 하길래 엄마가 받아치기 전에 제가 나서서 막아섰어요. 참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앞에서 대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진짜 잘 참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도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요. 뭐? 아니, 나 조용히 못해. 이게 어디서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네, 그니까요. 왜 제가 안 무섭냐면요. 이제 더 이상 시댁이 아닐 거니까요. 저 당신 아들하고 살 마음 없어요. 그 말을 듣더니 시모는 벙쪄서 저를 쳐다봤고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 팔을 잡고 물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동안 저한테 매번 못마땅하게 대하신 거,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신 거, 결혼해서 사는 내내 제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있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지도 않은데 이 정도도 진짜 많이 참은 겁니다. 사과하라고 해도 한 번도 안 하셨던 거? 그것도 좋아요. 이해가 되고요. 근데 엄마 상가까지 건드리고 뒤에서 작업하는 건 진짜 못 봐주겠네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 다 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손을 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더 가까이 가서 말을 했죠. 어머니, 그동안 반찬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 먹인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아요? 아니, 다른 집은 시댁이 친정같이 해준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바라요. 다만 감옥 같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맨날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볼 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만 못해? 아, 나랑 정말 갈라설 셈이야? 당신은 조용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 어려울 때 이모저목 조용히 엄마도 많이 도와줬어요. 어머니께 다 생색내지 않아서 그랬지. 제가 돈이 없어서 당장 쓸 수 없을 때도 조용히 도와주셨다고요. 이런 노력은 모르지 않으세요. 남편은 그만하라는 소리로 저를 말리길래 저는 따귀를 쳐버리면서 말했죠.
너나 조용히 해, 이 인간아. 중간에서 조여도 잘못하고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무슨 첩보영화 찍네. 그만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제발. 시모는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모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덧붙였죠. 사돈, 제가 그동안 제 딸을 잘 못 챙긴 건 이해합니다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목줄 움켜쥐고 흔드는 건 너무나도 나쁜 일 같습니다. 제 딸아이 잘못이라면 그냥 감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거는 이 집안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애 같습니다. 기부해주신 배추 100포기는 식당에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아이 결정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이만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시모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자리에 주저앉고는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유, 아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까지는 말아주렴, 어?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아유, 부족한 나 때문에. 아니요, 어머니 저한테 빚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고, 둘이서 뒤에서 작당모의 할 때 관계는 마무리된 거죠. 그리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 들여서 사세요. 그게 나은 방향이니까요. 남편에게는 법정에서 보자고 말을 하고 엄마랑 같이 와버렸고, 차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를 뒤따라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이제 와서 상황 판단이 돼. 너 사람 잘못 봤어. 정찰 부르기 전에 그만 따라와. 그리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런 데 와서 미행이나 하지 말고. 그 뒤로 오는 연락은 다 차단을 해버렸죠.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저희 집을 흠잡고 누르려는 그 집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참나, 아주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니? 나 같은 여자 없을 것 같아? 댐처럼 뒤에서 속셈을 다 꾸미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너랑은 이미 쫑이야. 신뢰관계는 끝이고 시어머니도 질린다 정말. 아니 그럼 우리 성준이는 어떻게 크냐고. 네가 성준이를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지. 성준이 내가 보란 듯이 잘 키워낼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없다고 못 클 아이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저는 회계 쪽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더라도 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집에 기여한 부분이 더 컸고요. 이혼 과정에서 과실이 시댁 측에 더 많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건 사실 저희라고 볼 수 있었죠.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어서 손해는 아예 없었고요. 어머 얘 소름 돋는다 정말. 뭔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그런 거였어? 김장 100포기? 너무한 거 아니니 정말? 그러니까 아주 속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한 건지 그때 정말 혹했다니까. 근데 너희 엄마가 나님 보살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참고 계셨지. 나 같으면 바로 가서 엎어버릴 것 같은데. 따로 걸고 넘어질 만한 요소를 쥐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네. 그 식당 측에서도 이번에 자기들한테 와서 협박한 거 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미 녹음본이랑 CCTV도 다 있으니까 피해가 상당할 거야 아마. 아유 뭘 믿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런다는 게 진짜 웃긴다. 참 너는 이제 뭐 하려고? 나는 좀 휴식기를 가지려고. 최근 몇 주 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 상했어. 그리고 엄마가 일을 그만둔 뒤로 나랑 여행도 못 갔고 우리 아들도 콧바람 좀 쐬어줘야지. 그래, 그 원장 자리는 어떻게 돼가는 거야? 누가 물려받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엄마 선택에 따르려고. 아들도 제가 데려와서 키우기로 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여기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고 울면서 저를 잡으려 했지만 택도 없죠. 이미 법적으로도 정리가 끝난 상황인데요. 뭐를 우는 척을 해. 너네 어머니랑 같이 김장해 먹으면서 살아. 식당에 차리든 뭐라든 알아서 해. 아휴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내보내버렸네요. 시모의 탐욕과 자격지심으로 물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랑 엄마, 아들은 여행을 떠났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닷바람에 다들 마음도 설레고 들떴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고 엄마도 스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느라 묵힌 피로를 풀었는데요. 엄마, 너무 좋다. 그치? 와인도 이렇게 한잔하고. 그러네. 우리 딸이랑 오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게 있었는데 놀이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에이, 뭘 그래. 얼른 먹고 기분 좋게 놀자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민영아, 응? 왜요? 무슨 할 말 있어? 우리 다 잘 마무리 지었잖아. 엄마가 운영하던 학원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유, 왜? 그거 나 못해. 엄마가 읽어놓은 걸 감히 내가. 아유, 안 되지.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했고 더 가르치는 일 좋아하잖아. 전공도 4대를 낳아놓고 썩히기 아깝지 않아. 한번 운영해봐.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학원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원장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전보다 학원은 더 잘 되기 시작했고 남부럽지 않을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도 친정에서 더 잘 챙겨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소문을 들어보니 시모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남편에게 붙어 살고 남편도 빠듯한 생활 때문에 많이 곤란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리는 욕심은 버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시길 바라요.